제 뉴스특급 단독 입수입니다. 버릇 교육 책 쓰고 오냐 오냐 공주님, 저희가 물음표를 붙여봤는데요.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 뉴스특급 팀이 단독 입수한 이 최순실 씨가 출간한 한 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육아 지침서인데요. 잠시 뒤에 이 최순실 씨가 번역해 출간한 육아 지침서 얘기를 하나하나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 모녀 꼬리가 잡힐 듯 안 잡힐 듯 합니다. 지금 독일 모처 어딘가에 잠적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단독 입수한 저 책 얘기는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요. 저 오른쪽에 먼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의 기사입니다. 제가 세세하게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조간신문, 아침신문의 보도니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최순실 비밀의 성엔 전기밥솥과 곰탕 봉지만 있었다. 글쎄 여기 한번, 감독님 여기 한번 좀 비춰주시겠어요? 예, 이 최순실 씨가 묵었다고 추정되는 이 독일의 비덱타우누스 호텔에 지금 이 조간신문 한 취재기자 갔을 때 이제 곰탕 봉지와 담배꽁초, 전기밥솥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한번 밑에 있는 거를 제가 소제목을 좀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블루케이와 비덱 주소지 올린 곳, 문 잠겨있고 실내등이 모두 꺼져 있었다. 최순실 씨 사진 본 독일 주민은 본 적 있다. 아주 젊은 여성 등 한국인을 봤다. 이 보도의 주장입니다. 유통기간 10월 17일 이후 오래되지 않은 담배꽁초들 최근 서둘러 자리를 뜬 흔적이 보였다. 이 최순실 모녀에 대한 추적기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한 조간신문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민영선 원장님, 네. 지금 국내 사정이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최순실 모녀가 어디론가 급히 피신한 겁니까? 당연히 정황상으로 지금 저 보도를 보면은 그렇게 보이고, 아무튼 쫓기는 그 도망자하고 무슨 그 탐정 그 형사들처럼 이렇게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유통기한. 예. 유통기한이 10월 17일로 되어 있는 한국 우리 그 인스턴트 식품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유통기한으로 해서 역추정을 해보면은 최소한 10월 중순, 예. 15일을 전후로 해서까지는 저 현장에 있었다. 타우누스 호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소식을, 보도라든지 하여튼 최순실 씨 모녀에 관한 모든 그 보도 소식을 갖다 총 접촉해, 모두 점검을 하면서 본인들의 행적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꼼꼼히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대응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죠. 이게 최순실 씨가 묵었다는 호텔을 가장한 비밀의 성이라는 제목까지 붙였는데, 고 박사님. 네. 근데 이 호텔 주인이 정유라 씨의 독일인 승마 코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주인이 맞아요? 지금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마 코치.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캄블라데라는 사람이 그 호텔의 승마 코치인데, 정유라 씨의 그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소유 관계는 지금까지는 최순실, 정유라 씨가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는 한 14개 정도 방을 가진 3성급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14개.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30km 떨어진 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호텔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말이 호텔이지. 그러니까 정유라 씨 승마에 필요한, 승마 교육에 필요한 말하자면은 수발드는 사람이랄까요? 돌보는 사람들을 숙소로 쓴 것 아니냐? 왜 그러냐? 저기가 만약 정유라 씨라든가 최순실 씨가 지속적으로 저기서 머물렀다 한다면은 말이라든가, 또 정유라 씨가 개를 좋아해서 개도 한 10여 마리 된다는 거예요. 또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은, 저기는 순수하게 정유라 씨 수발드는 사람들 10여 명이 지금 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 모녀 비서들이 묵는 곳. 네, 그리고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더 좋은 곳. 말하자면은 승마하는 승마장도 가까이 있고 바로 연습할 수 있는, 또 숙소도 아주 딜럭스한
고급 그런 어디 숙소에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지금 최 씨 모녀의 행방이 묘연한데 어디선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도를 챙겨보면서 검찰 수사를 대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엄마는 데뷔하겠죠. 딸은 아니겠지만 최순실 씨는 데뷔하고 있을 네, 것이다. 엄마는 데뷔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언론들에서 갖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고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떤 제스처도 없고 어떤 대응도 않는다는 건 저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거나 진배 없다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수사가 될 수 있고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라는 거는 최순실 씨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지금 한국에 있는 뭐 변호사든 법적인 어떤 조력도 분명히 받아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외로 다닐 거냐 이거예요. 근데 영원히 해외를 떠돌 생각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받쳐주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사건은 뭐 지금 덮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나 뭐 내년쯤 되면 이게 다시 또 불거질 수밖에 없고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어제 뭐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최순실 씨를 귀국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친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어떻게든 최순실 씨의 행적을 찾아서 귀국을 시키고 털고 가야 될 문제다. 뭐 개인이 법적인 뭐 그 대비를 하는 거는 별 의미 없고요. 저는 청와대가 하려면 수사를 받게 하는 거 그게 뭐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신 생각해요. 것처럼 예. 지금 이 또 독일 모처에서 잠적한다고 해결될 일은 절대 아닌데 절대 아니죠. 일단 시간을 벌면서 여러 가지 대비한다는 게 의미가 최순실 모녀에겐 있나 봅니다. 좀 약간 관심이 꺼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심이 꺼질 상황이 아니고 꺼졌더라도 나타나면 다시 불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오른쪽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도대체 숨바꼭질 중인 최순실 모녀는 어디에 있나를 얘기했다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참 많은데 하나하나 꼼꼼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한눈에는 잘 안 들어오실 텐데 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략히 얘기하면 지금 이화여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단 정유라 씨가 문자로 숙제를 낸 거예요. 교수한테. 그 내용입니다. 이게 보니까 정유라 씨의 전공과 관계없는 이 수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류산업학과 수업인데 본인이 이제 평범한 티셔츠와 반바지 입은 사진을 뭐 측면, 정면 다 찍어서 문자로 숙제를 냈어요. 과제를 인증샷을 한 건데, 윤영수 원장님. 뭐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파면 계속 나오는데 이것 또한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네요. 참, 이렇게 해서 이 숙제를 과제를 인정해준 참 이 교수님이 전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이 예.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나. 지금 움직이는 행적도 완전히 공주님도 행차 아니겠습니까? 아니, 개, 고양이 뭐 한 10여 마리를 가지고 지금 그 독일에 만약 있다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거 가지고 갈 때 어땠을까요? 그 개, 고양이 그 비행기표 돈은 어떻게 누가 했을까요? 아무튼 그런데 이 일상에서부터도 굉장히 공주 냄새가 많이 나는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학점도 완전히 공주 학점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의 패션쇼에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 나서 레포터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패션쇼에서 본 과정,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해서 본인이 한번 직접 만든 제작한 그런 원피스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보낸다든지 이런 아마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예. 그걸 본인이 그냥 서 있는 사진하고 그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피스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딱 같이 보내서 저것만 보고 학점을 정유라 씨가 만든 작품인 줄 알고 어떻게 우리 그 교수님은 학점까지 주신 그런 과정인지 진짜 숙제로 인정을 해줬는데 참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이 물론 지금 이해를 쭉 하시다가도 도대체 저 사진이 뭐길래 그러는지 의문을 가실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렇게 문자로 숙제를 낸 거예요. 수준 낮은 과제를. 본인의 전공도 아닌 교수 과목을 무려 3개나 들었는데 그 교수가 지금 논란이 되는 이모 교수인데 고 박사님. 뭐 이인성 교수죠. 뭐 언론에 뭐 그동안 다 보도가 됐으니까요. 네, 갑자기 또 교수님이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인성 교수가 무려 연구비를 55억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정유라 씨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출석은 문자로 하고 과제를 저렇게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느냐.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어요. 저도 뭐 대학에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한 15년 정도 강의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문자로 이렇게 과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15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는데 처음 들어봐요. 대학원생, 뭐 학부생도 다 가르쳤는데 저는 뭐 이대의 교수 수준이 뭐 아주 일부겠습니다만은 이대 교수들이 아주 쌀쌀맞기로 유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까다롭다는 거죠. 학점 주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또 교수들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거기에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 한다고 해서 뭐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하나 갖고 하는 건데, 일부 교수가 이런 분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고, 또 이분이 55억을 받았다는 것은, 뭐 3건 정도 연구 프로젝트에 아마 우리나라 교수 중에서 그렇게 큰 연구 프로젝트를 5억만 받아도 그 대학에서 엄청나게 크게 받은 거고요. 5천만 원만 받아와도 좋은 프로젝트 땄다고 합니다. 좋은 프로젝트 5천만 원만 받아도. 아, 그래요? 근데 55억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유라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최순실 씨가 이제 여기에 개입이 됐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인성 교수가 오직해야 문자로 낸 이 리포트에 학점을 잘 주시고, 그것도 학생한테, 우리 학생들은 대학원생들도 어른들이 와도 대부분은 교수들은 반말이든가 그냥 해라체입니다. 근데 뭐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낼 때 보면은 아주 존칭을 써가면서 저 밑에 학생한테 그런 애는 없어요. 도대체 이게 학생한테 보낸 건지 최순실 씨한테 보낸 건지 아니면 최순실 씨의 뒤에 있는 분한테 보라고 보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로서의 그런 자질이 알겠습니다. 과연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이렇게 티셔츠에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에 과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한데 정유라 씨를 보면 엄마가 일러주는 대로만 살면 참 힘들지 않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마가 일려주는 대로 했다가 이렇게 대학에서 제대로 했으면 또 저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엄마뿐만 아니라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 일부 교수가 거기에 또 부하내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리포트를 인정해서 그것도 B학점씩을 주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도 문제지만 거기에 부하내동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글쎄, 저희가 한번 뚜렷이 진짜 다시 사진을 보니까 물론 사진이 좀 색깔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도 이제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따거나 승마 특기생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본인 스스로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SNS에 아마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나, 논란의 글을 올릴 수도 있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있어요. 화면으로 같이 보실 텐데 민영선 선생님.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여기 뭐 공신력 있는 데는 분명할 텐데 여기에 정유라 씨 소개를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삼성팀 소속이고 한국의 이화여대 소속. 뭐 이제 전 국민이 이대 지금 다니고 있는 건 다 알 텐데 아버지 정윤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좌 저게 홈페이지 소개를 저렇게 합니까? 저것만 보면 저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 직업을 쓰면은 되게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의외로 저 세상 물정을 좀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실직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보면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은 대통령을 보자면 되게 뭐 공무원 그다음 뭐 청와대 근무 이렇게 쓰잖아요. 뭐 세크터리나 비서 뭐 이런 걸 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무슨 세크레테를 쓴다든지 뭐 프리미엄 뭘 쓴다든지 이렇게 다 되겠는데 붙이내가지고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보좌. 그러니까는 저걸 보면 이건 공식 직함이 아니고 이제 비선 실세라는 걸 딸이 사실 이실직고한 거 아니고 저 화면만 보면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한 번도 증거가 없다가 국제승마협회 홈페이지에서 들통이 난 겁니까? 그렇지 저런 게? 않습니까? 저게 딸이 저렇게 소상하게 아버지의 활동하심을 갖다가 저렇게 밝히는 게 어디겠습니까? 되게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더 숨기고 예. 고위직이면 고위직일수록 누가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면 뭐 대한민국 장관 이렇게 씁니까? 그냥 공무원 이렇게 하죠. 근데 딸이 거짓말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늘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것을 늘 봤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것이지 없는 사실을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실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 글쎄요, 프로필상에 국제승마협회에 나와 있는 이 정유라 씨의 프로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삼성 소속이라고 밝힌 게 뭘까요? 저는 여기가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비선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거액의 기업 돈을 대서. 네, 뿐만 아니라 또 정유라 씨 소개를 보면 첫 줄에 한국 삼성팀 소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내놓은 얘기는 2010년에 승마단을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승마단이 없으니까 소속도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치유 목적의 힐링 목적의 승마단만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저걸 뭐 그 국제 승마 연맹 저 홈페이지에 언제 저걸 올렸는지 모르겠고 뭐 이후에 그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업데이트가 안 될 있었겠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좀 과시용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재벌가의 어느 분들 뭐 자제들이 승마 뭐에서 상 받았다는 보도들이 곧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공주가 아니라 정말 공주들이 그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승마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귀족, 상위 그 아주 슈퍼리치들 0.01%들이 그 즐기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홈페이지에서 좀 과시용으로 쓴 것이 아니냐. 아까 그 아버지 얘기도 지금 그 외국에서는 우리도 보통 그렇지만 어느 뭐 대통령 캠프에 있었다든가 누구를 뭐 보좌관이었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과시용적인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 민영선 씨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뭐 정경유착의 고리다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뭐 오늘 분석도 바로 보도도 있던데요. 아, 그렇죠. 근데 아무튼 현재 이제 삼성팀을 운영하고 뭐 정유라 씨가 정말 그 소속으로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은 우선 이제 또 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얘기도 이제 보면 아마 근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에 삼성이 돈을 또 많이 냈고 예. 가장 많이 냈고 또 삼성이 승마협회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승마협회의 안팎에서 쭉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예. 승마협회에서 이제 정유라 씨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 박모 씨가 승마협회 이제 이사 출신으로서 계속 지금 정 씨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여러 정황들을 들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아무튼 삼성 측에서는 알고 보면 우리도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숨바꼭질 의혹 첫 번째로 짚어봤고 두 번째는 이 글쎄요 문자로 숙제까지 낸 최순실 씨 딸 특혜 의혹했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참 많죠. 저 제목 그대로입니다. 버릇교육 책 쓰고 오냐 공주님 저 단독 입수한 게 있는데 제 오른손에 있습니다. 준비한 거 참 많은데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번역해 쓴 육아 지침서가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참 어렵게 구했습니다. 1989년도에 쓴 건데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아 교사와 부모를 위한 지침서 어린이 버릇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이 책입니다. 여기 이름 석자 똑똑히 있습니다. 최순실 공역 그러니까 김광웅이라는 한 대학의 교수와 함께 공동 번역을 한 육아 지침서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 제 오른손에 있는 게 바로 최순실 씨가 손을 직접 댄 책이더군요. 오래된 책입니다. 27년 된 책인데 그럼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저와 같이 보실까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책 안의 내용은 이게 번역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 책 서두에 있는 역자 서문이 더 중요할 텐데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중요한 문장을 빨간색으로 좀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고 교사 자격증 받으면 선생님이 된다고 하지만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만큼 무거운 짐은 없을 것이다. 여기 밑에 한번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학습되어진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학습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학습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다시 학습시키게 하는 것이다. 내용은 즉슨 교육, 학습의 중요성을 이 역자 서문에 머릿말에 쓴 건데 네. 글쎄요, 미영선 원장님
글쎄 지금 최순실 씨가 가장 지금 의혹이 되는 특혜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유라 씨를 낳기 전에 그래서 한 7년 전에 이런 책을 썼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 최순실 씨가 그 유경재단에서도 계속 이제 활동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그 젊은 나이에서부터 계속 옆에서 보필을 하고 이런 쭉 과정에서 이제 그 저 책을 내게 되면서 저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가 한국문화재단이라고 또 이제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하는데 그 한국문화재단이 또 대통령께서 한 30여 년 같이 쭉 했었던 그런 재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보니까는 결국에는 최순실 씨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대통령 옆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조사를 자세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근데 저 책 내용은 참 의아합니다. 저런 책 내용을 저렇게 해서 책을 같이 번역을 해서 공역을 해서 책을 낼 정도로 되면은 지금 그 정유라 씨의 그 어록들을 쭉 보면은 좀 그 교육하고 아니, 좀 그러니까 달라진 담당 교수에게 막말했던 이제 그런 일부 보도지만 그거랑 달리 책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교육적이고 반듯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책 내용하고 정유라 씨의 지금 이 어록하고 쭉 비교해 보면은 좀 안 맞는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서 정유라 씨 어록은요, 그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그 말고도요, 정말 방송에서 옮길 수 없는 그런 그 비속어들이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화나면은 나중에 그러면서 무슨 짐승만도 못한다고 친구하고 좀 틀어졌으면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뭐 이런 짐승들도 그렇게 판단 안 한다는 둥 하면서 굉장히 격한 어던들을 많이 쓰는데 이 최순실 씨의 이 교육서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다릅니다. 글쎄 최순실 씨가 딸을 40에 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최순실 씨가 60이고 딸이 지금 정유라 씨가 20살이니까 물론 늦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지만 이 책 내용과 그 딸의 2대 특혜 의혹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이수희 변호사님 이 내용을 좀 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번역서잖아요. 본인이 쓰신 건 아니고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내용을 조금 약간 스킵을 해보니까 좀 전문적인 내용들도 꽤 있어요. 보니까 뭐 글쎄 어느 정도까지 번역에 참여하셨는지는 뭐 더 봐야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어르신들이 자식을 겉을 낳지 속을 낳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정유라 씨가 보이는 저 태도는 뭐 어려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그 너무 애가 받들어져 키웠고 그리고 그 최순실 씨가 지금 뭐 대학에 보인 태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미르재단이라든 K스포츠단 그 뭐 다른 연관된 그 페이퍼 컴퍼니들까지 89년 이 책을 쓸 때는 그만한 힘이 없어서 저런 책을 쓸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 지금은 힘이 생겼다면 그 힘 때문에 보이는 오만함이 저 책을 쓸 때와는 그런 힘에서의 차이가 또 이런 모순되는 내용을 또 보여주는 것도 같고요. 여하튼 공주란 말 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제대로 된 공주는 저렇지 않습니다. 다들 생각. 앞에 지금 머릿말 얘기, 내용 얘기를 좀 짚어봤다면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아까 자막으로도 잠깐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맨 뒷부분, 맨 앞부분 봤으니까 맨 뒷부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최순실 씨가 번역한 육아집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번역진의 이 김광웅, 이제 당시 숙대 교수였던 것 같은데요. 이분과 공동 번역을 한 최순실 씨. 근데 지금은 최순실 씨가 공식 직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선 실세를 불러냐 했는데 당시에는 직함이 있었어요. 한번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감독님? 예. 한국문화재단 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문화재단이라는데 32년간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1980년에 세워져 가지고 1912년, 2012년 그러니까 지난 대선 그때 해산이 됐기 때문에 32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그런 문화재단이고요. 거기에 이제 방금 그 번역서를 쓴 최순실 씨가 부원장으로 이렇게 부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친분을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특히 뭐 그 문화재단 이사로는 지금 영남대 부총장, 지금은 아마 부총장에서 물러나서 교수로 계신 걸로 아는데 최혜주 씨라고 그럼 아주 최혜주 당시 박근혜 재단 이사가 대통령의 또 측근 아닙니까?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그 최혜주 씨도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지금
최순실 씨가 이제 제대로 책을 하나 번역서가 아니고 저술을 할 수 있겠다. 승마하는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너무 비꼬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은 승마를 아는 어떤데 예. 최순실 씨도 책 하나 들고 나오면 오 박사님 많이 냉소적이시네요. 예, 말씀. 근데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각 야권과 지금 각 언론에서 최순실 씨가 아무튼 대통령과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측근 실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직함이 근거로 사용될 그러니까 수 이게 한국문화재단 연구원 그렇죠. 부원장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자, 한국문화재단이 1980년에 설립됐으면 그 해가 무슨 해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80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근거지로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예. 유경재단 말고 거기서 32년간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사장직을 갖다가 계속해서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연구원의 부원장이고 거기에 또 재단 이사는 그 방금 말씀하신 최혜출 영남대 교수인데 전 최혜출 영남대 교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대통령 당선되셨을 적에 당선인 시절에 그 인수의 당선인의 기획조정 특보를 했어요. 아, 최혜출, 그러니까 그럼요. 이 책 이제 재단 했던 그 이사. 한국문화재단의 그 이사로 있었던 최혜출 이사 같은 분은요.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기획조정 특보여가지고 거기서 또 인사를 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굉장히 대통령의 활동의 근거지가 된 한국문화재단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재단의 연구원 부원장을 최순실 씨가 했다는 것은 최순실 씨가 정말 30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같이 있었구나. 정말 그 가족 이상의 측근이구나라는 증거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 한국문화재단은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처음에 이제 영어로 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 국제적인 문화교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문화재단도 보면 설립 취지가 비전이 이 미르재단하고 비슷해요. 아하, 그래요? 한국문화융성 뭐 이런 그런 류의 재단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2012년에 없어진 이거 한국문화재단이 비슷한 그 비전을 가지고 뭐 미르재단이 만들어졌고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 이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독 입수한 책 한번 다시 보실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2대 특혜, 막말, 금수저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이 최순실 씨 논란이 27년 전엔 정확히 저런 책을 물론 쓴 건 아니지만 번역해서 지을 정도로 교육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최순실 씨가 이런 논란에 시달리고 있군요. 이 책 한번 단독 입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저희가 이렇게 89년도에 지어낸 책까지 입수할 정도로 열을 올리고 있는데, 보도에 민주당에서도 백보드까지 바꿨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 샵을 해놓고 그런데 최순실은 이 글귀가 딱 눈에 띄는데 앞으로도 계속 뜨거워질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 이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그러니까 뭐 빅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연예인의 뭐 그런 형사적인 사회면을 장식할 기사가 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 해시태그 해가지고 그런데 최순실은 이렇게 해서 이 최순실 게이트죠. 이거 뭐 거의 이 논란을 덮지 말자, 뭐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게 인터넷상에서 지금 운동처럼 번지고 유행어 그냥 있는데, 패러디처럼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더민주당에서 백보드로 했어요. 이거는 저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인터넷 이 최순실 씨 관련된 기사에 댓글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정말 서동요 같은 청와대에서는 카더라다, 의혹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서동요가 어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 민심의 입소문으로 가는 소문들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고 그게 국정에서의 얼마나 큰 발목이 될 수 있는지 댓글들을 읽으면서 좀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검찰이요 최순실의 그 호가 오인을 했는지 정말 대통령을 그 본인이 팔고 달려서 지금 저렇게 한 건지 대통령 힘이 어디까지 작용됐는지를 검찰에서 명백히 밝히는 수밖에 없고 야권은 야권대로 계속 공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저도 이제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 근처에도 가보고 그 호텔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노버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독일의 호텔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원주택 비슷하게 생겨서요. 저기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전원주택이 한 서너 채가 있는 걸 호텔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정컨대는 저런 시설을 갖다 저렇게 구매했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 그룹이 단체로 이 숙박하기 위해서 아주 거처로 정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예. 그딱 전원주택 한 서너 채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대개 독일의 그 교회에 있는 호텔들이. 예. 그리고 이제 저 고을에서 시내로 다운타운이나 이쪽으로 나오면 이제 큰 고급 호텔들이 있죠. 그 호텔에 이제 그 최순실 씨나 모녀가 있는지 또 다른 어떤 곳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저런 호텔을 산 돈이 어디서 갔냐. 그것만 검찰이 빨리 해서 빨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뭐 자막에도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가 핵심이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최순실 씨 개인 돈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라도 재단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뭐 정부 또 조직의 지원을 받고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이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검찰이 어제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이거 덮고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 최순실하고 최순실은 그런데 최순실은 이러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27년 전 이 책까지 단독 입수해가지고 보도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27년 전 책, 번역책까지 들고 나와서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 특혜 의혹까지 짚어낼 정도로 지금 문제가 크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보시죠. 고 박사님. 예. 숫자가 저는 뭐 앵커를 쭉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숫자가 25까지 떨어진 건 처음 봤는데 역시 그렇더군요. 25%가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데 저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뭐 30% 그걸 마지노선으로 과거에 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했는데 30%가 뭐 한두 번 29%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깨진 적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지금 25%. 그게 지금 언제 얼마까지 내려갈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예. 저러한 추락된 지지율을 가지고는 국정의 동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다 본다면은 아직도 1년 한 4, 5개월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자칫하다는 우리 나라가 국정 전체가 이렇게 그냥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게 될 경우 나라가 멍이 들 가능성이 많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것은 뭐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부창부수 권력 농단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정윤회 씨, 지난해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얼마나 또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게 바로 최순실 씨 남편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올해는 부인이 나타나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국정 운영에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의 동력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그러한 그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좀 안이하신 것 아닌가 또 알겠습니다. 사태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에 이렇게 반영됐다고 볼 때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이쯤 되면 청와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핵심이 다 빠졌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심지어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그 재단 두 개 재단을 설립하는데 나의 의중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읽힐 만한 말씀들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선 기업들이 동의를 했고 기업들이 돈을 내줬다,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도 또 있었지만 저는 뭐 어제 대통령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친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믿는 국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최순실 씨를 행적을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 불러들여야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이번에 털고 가야만 지금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제일 큰 책무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최순실 게이트를 그대로 뭉개고 가면은 정권 재창출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에 봤을 때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영선 원장님, 근데 뭐 어제 대통령의 발언도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이어지면 뭐 한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한번 보면 우병우 수석 문제도 그렇고 이제 최순실 씨 의혹도 그렇고 물론 뭐 딸의 특히 의혹이야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실체적 의혹 한 방에 없는 엄청난 큰 결격사유가 없는 의혹 수준이면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최순실 불러내고 우병우 수석 뭐 진짜 잘해서 이렇게 억울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다, 실정법상에 그렇다 손치더라. 지금 추석 때부터 우병우 수석의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추석 밥상 민심이 뭐였어요? 아, 우병우 수석은 왜 이렇게 돈이 많냐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대통령께서는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만 장관으로 하고 특혜 받은 사람들만 하고 그렇게 하냐는 게 국민 여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론에 화답해야 되는 게 정부 당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순실 씨의 실정법 최종적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민들한테 그 마음속에 간통되고 있는 건 뭐예요? 정말 부정과 비리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공정과 특혜로 갖다가 살아왔느냐? 이런 그 실망감과 절망감이 다 관통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나온 겁니다. 도대체 최순실 씨가 누구길래, 최순실 씨 딸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되길래 저렇게 산다? 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그 절망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지를 철회하는 거죠. 중도에 있었던 분들이. 예. 그리고 지금 남은 이 서울 수도권만 보면 이제 지금 10%대라는 거 아니에요. 10%에서 한 15%, 14% 전후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조사하고 이번 조사에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그럼 지금 수도권에서 만약에 재보궐 선거였으면 새누리당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저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지 실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 씨가 빨리 나오든 아무튼 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이실직고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갖다가 밝히고 정말 죄가 있으면 벌받고 해야 국민 여론이 저는 잠잠해진다고 봅니다. 글쎄 뭐 사적으로 뭐 대통령과 40년 인연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이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으로 바뀌어서 이 특혜 의혹을 양산하고 눈먼 돈이 그쪽으로 간다면 그건 큰 문제였을 텐데.